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임포트 부분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파이썬에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 날짜와 시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걸 임포트 했습니다. 요거는 현재 시간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고요. 요거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파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러리.점 파이플런 모듈 이거는 시각화 하려면 그래프 그리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 셋 구분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임포트 했고요. 여기는 사이클런이죠. 그 다음에 그냥 케라스는 통으로 케라스 하고 임포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케라스 점 뭐뭐뭐 점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텐서플로우는 TF라고 엘리어스를 줘서 텐서플로우도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는 아마 거의 요거 제외하고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현재 콜앱에서의 텐서플로우 버전은 2.19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버전은 3.13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콜앱을 연결을 할 때 런타임 유형에서 GPU를 사용을 해주시면은요. 여기 T4라고 되어 있죠. GPU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텐서플로우 설정, 컨피그, 그리고 피지컬 디바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출력을 해보시면 CPU도 있고 GPU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 실제 디바이스를 리스트업해서 출력을 해봤을 때 GPU가 있으면은요, GPU가 보이면 텐서플로우가 GPU를 사용을 해서 텐서 계산들, 행렬들의 계산들을 하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CNN은요, 연습 문제는 패션 앳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거였었고요. 어, 이 패션 앳리스트 데이터셋은 0에서부터 255까지 스케일로 되어져 있어서 0에서 1 사이 스케일로 리스케일링을 해주시고요. CNN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로 제가 그 해주세요라고 그랬죠. 각각의 그 합성곱 레이어에서 필터가 몇 개가 필요한지, 커널 사이즈는 몇 곱하기 몇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설명 여기 넣어드렸고요. 넣어드렸고, 그 전체적인 구조는 합성곱 다음에 바로 맥스 플링을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요. 합성곱 두 개를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맥스 플링 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또 한 번 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합성곱 두 번 하고 맥스 플링해서 또 한 번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댄스층을 연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플래튼 레이어를 그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댄스층은 그 유닛으로 그 피처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차원이나 4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샘플 하나가 1차원 배열이 될 수 있도록 플래튼 레이어를 반드시 댄스층 앞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첫 번째 댄스층은 유닛을 128개, 그리고 다음 댄스층으로 넘기기 전에 과대적합 줄이기 위해서 드랍아웃을 0.5, 50%를 꺼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댄스층이 있는데 여기는 64개만 만들었고요. 여기서도 드랍아웃을 0.5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밀집층, 두 번째 댄스층을 지나서는 출력층으로 가도록 했죠. 제가 일부러 출력층에서는 유닛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어요.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드렸고, 컨볼루션 레이어나 댄스층에서 마지막 출력층 제외하고요. 컨볼루션 레이어나 그 다음에 댄스층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로 렐루를 사용해 보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패딩은 세임 방식,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미지 크기 그대로 그 컨볼루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임 방식을 사용하자라고 했고요. 그 커널 초기화 함수를
파라미터 보시면 커널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보시면 커널 이니셜라이즈를 어떤 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서들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he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normalize? 네, 어, 요거는 아마 제가 사람 이름인가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규분포라는 뜻이에요. 이 커널 초기화 문서를 보시면 he uniform이라고 하는 게, 아마 중국 사람이어서 이거를 허라고 읽든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허, HE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HE 노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유니폼은 균등분포라는 얘기고 노멀은 정규분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널 초기화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그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 그 가중치들을 임의의 값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샘플들을 신경방으로 흘려보내면서 가중치들을 그 에포크마다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게 되죠. 그죠? 그, 그런 최초로 사용하는 가중치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난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널 초기화는. 그래서 어떤 커널 초기화 함수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훈련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난수로 만드는 것보다 특별한 어떤 규칙을 따르는 그런 커널로 만들어주면 그 조금 더 빨리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훈련을 빠르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커널 초기화 함수 쓰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고속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 옵티마이저는 뭐 아담, 나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컴파일 할 때 설정하는 거고요. 설정할 때 나담으로 설정을 하자. 그 다음에 모델 저장하기 위한 모델 체크 포인트 콜백하고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얼리 스타핑 콜백을 사용해서 모델 훈련을 에포크를 조기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기 종료했을 때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복원해서 파일에다가 저장하자. 이렇게 했고요. 음. 그리고 손실함수를 훈련셋과 검증셋 손실함수를 그려봐서 에포크가 제대로 뭐 페이션스를 2로 했을 때 3으로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손실이 어떻게 그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자. 그리고 모델 성능 평가라고 하는 거는 정확도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손실과 정확도를 계산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문제 설명드렸고요. 문제 설명드렸고 음, 첫 번째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할 거여서 케라스, 데이터셋, 패션 엠니스트, 그다음에 로드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이 케라스는요. 훈련 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이런 순서로 줘요. 이런 순서로 줍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모양 잠깐 살펴보시면 엑스트레인 풀 잠깐만 보시면 모양만 보면은요. 쉐입만 보면 6만 개 샘플 가지고 있고요. 6만 개 샘플 가지고 있고 28 곱하기 28. 어, 이미지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28 곱하기 28인 채널 없죠. 그러니까 이거 흑백 이미지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테스트 셋에는 10,000개가 있어요. 10,000개. 이 테스트 셋은 우리 당분간 사용하지 않고 트레인 셋을 트레인과 검증으로 나눠서 사용을 할 겁니다. 나눠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엑스트레인 풀을 먼저 리쉐입을 먼저 해버렸어요. 아예. 네. 28 28 곱하기 28 제일 마지막에 채널 값을 1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28 곱하기 28을 이미지 한 장이 28 곱하기 28이라는 2차원 배열이었는데 이거를 뭘 어떻게 바꾸겠다?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라고 하는 3차원 배열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음. 앞에 마이너스 1은 요걸 6만 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차원의 값이 결정이 되면 마지막 차원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그 값을 여기서 255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스케일링까지 한꺼번에 한 겁니다. 한꺼번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 테스트 셋에, 10,000개가 있었고, 28 곱하기 28이었는데, 이거를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이미지 샘플 하나를 3차원으로 만든 거죠. 3차원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이 10,000개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리쉐입된 모양을 255.0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어 있겠죠. 네. 아마 확인해 보시면 뭐 이 xtrain full scaled라고 하는 변수나 xtest scaled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그 값들을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면 0.0, 1.0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양을 출력해 밑에 모양 보시면 밑에 여기 있으니까 자 이제 xtrain full scaled라고 하는 변수와 ytrain full이라고 하는 거를 train set, 검증 set, train label, 검증 label로 분리를 했어요. 그렇죠? 분리를 하는데 제가 테스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봤어요. 훈련할 때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 테스트 셋을 제가 수업 시간에는 20%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10%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6만 개가 있으면 6천 개가 검증 셋이 되는 거고요. 그럼 5만 4천 개가 훈련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4만 8천 개만 훈련에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테스트 셋을 조금 줄여봤어요. 줄여봤고, 그 비율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섞는 것보다는 비율, 0부터 9까지 그 클래스들이 똑같은 동일한 비율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했고요. 여기서 난수 시드는 42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셋의 모양이 5만 4천 개 샘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의 모양은 6천 개의 샘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요거는 그 이미지 한 장의 그 차원이죠. 3차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 한 장은 28, 28, 그리고 채널은 1개, 그리고 샘플 개수는 훈련셋의 5만 4천 개, 검증셋의 6천 개. 그래서 합치면 6만 개.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음, 뭐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뭐 0.2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뭐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CNN 모델을 사용할 때 제가 난수 설정하는 거를 요거 중간에 이렇게 넣었어요. 훈련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난수의 시드를 두 가지의 시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하는 난수들의 시드 설정하기, 넘파이에서 사용하는 난수들의 시드 설정하기. 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드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훈련할 때마다 난수가 임의로 발생이 되니까 훈련할 때마다 뭐 정확도가 0.98에서 0.98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0.97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훈련할 때마다 조금씩 숫자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나마 비슷하게 매번 훈련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넘파이만 시드를 설정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텐서플로우에서도 시드를 설정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CNN 모델입니다. CNN 모델. 자 제일 처음에 그냥 시퀀셜 안에다가 쭉 하고 다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죠. 시퀀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d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퀀셜에 레이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리스트로 연결해주는 레이어들을 쭉 하고 한꺼번에 주셔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 레이어들이 추가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제일 처음에 당연히 인풋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풋의 모양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죠. 그죠? 요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훈련시킬 때 이미지 한 장의 쉐입이 이거잖아요. 28, 28, 1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배치 사이즈만큼 들어갈 거니까 인풋에서 쉐입은 요 쉐입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쉐입을. 이해되셨죠? 음. 그렇게 해서 인풋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때 컨볼루션 2D를 먼저 넣자 이렇게 했어요. 컨볼루션 2D. 필터는 64개, 커널은 7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2D를 넣었죠. 필터 개수는 64개, 커널 사이즈는 7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커널인 거예요. 정사각형 모양의 커널인 거고 여기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7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어, 7,7 이렇게 튜플러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인 거죠. 숫자 하나를 주면 그게 가로 세로 크기의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7 곱하기 7 이렇게 2차원 모양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직사각형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르게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7이라고만 했고요. 패딩은 세임 패딩 사용하기로 했죠. 세임 패딩 사용하기로 했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로 함수 사용하기로 했고요. 렐로 사용하기로 했고 커널 이니셜라이저는 음, 노멀라이즈 요거 사용하기로 노멀라이제이션 요거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he 노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맥스 플링 넣기로 한 거 맞나요? 맥스 플링 넣기로 한 거 맞죠?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 풀 사이즈라고 하는 걸 안 줬을 거예요. 그죠? 어, 기본 값이 2예요. 디폴트 값이 2여서 그냥 맥스 플린 2D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를 절반으로 딱 줄여줘요. 28 곱하기 28이면은 14 곱하기 14로 줄여줍니다. 줄여주는데 만약에 풀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풀 사이즈를 4로 한다. 그러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 사이즈를 조정하면 뭐 이미지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지 3분의 1로 줄일지 4분의 1로 줄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값은 2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는 여기 그냥 아규먼트 없이 디폴트로 생성을 했었을 거예요. 음. 요거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2인 경우는 디폴트 값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절반으로만 줄여주는 그런 맥스 플린 2D예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연결하기로 했었죠. 필터 128개, 여기서는 커널 사이즈를 3개로 하기로 했죠. 세임 패딩 사용하기로 했고, 액티베이션은 렐루로 사용하기로 했고, 여기서도 똑같은 커널, 초기화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컨볼루션 다음에 맥스 플링을 연결하지 않고 컨볼루션 뒤에 다시 한 번 더 컨볼루션을 했어요. 크기는 똑같이 했죠. 128개의 유닛, 128개의 필터, 커널 사이즈, 세임 패딩, 렐루, 그리고 커널 초기화 전략은 노멀로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난 다음에 맥스플링 2D를 하자라고 했어요. 맥스플링 2D를 하자. 그런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는데 다시 필터 개수를 또 늘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필터가 늘어나고 있죠.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64, 그 다음에는 128, 그 다음에는 256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죠. 다른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 이거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봤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우리
합성곱의 결과를 시각화해 봤을 때 이미 뭐 신발 이미지의 뭐 겉에 거 그런 테두리들을 살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적은 개수의 필터로 일단 큰 어떤 그 특징들을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더 많은 개수의 필터들을 가지고서 좀 더 세분화해서 어, 어,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 그런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쭉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댄스층으로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플래튼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맥스 플린까지 지나고 나면 3차원 배열 모양으로 샘플 하나가 3차원 모양일 거예요. 3차원 모양은 댄스랑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3차원 모양을 1차원으로 펼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이나 맥스플링을 댄스랑 연결하실 때에는 이 플래튼 레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튼을 하고 나서 댄스랑 연결하시면 돼요. 어, 댄스 밀집 은닉층이 두 개나 있죠. 128개의 그 유닛들을 갖는 댄스층과 64개의 유닛을 갖는 댄스층이 있었죠. 여기서도 전부 다 렐루 그리고 허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커널 초기화 전략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중간에 전부 다 드랍아웃을 50%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연결되는 댄스가 여기는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는 왜 10개냐?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10개의 출력은 각각의 출력 값들은 0과 1 사이의 값이고 그 10개의 출력을 다 합쳤을 때 1.0이 돼야 되죠. 확률의 의미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액티베이션 함수는 소프트맥스. 여기서는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특별하게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임의의 난수,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 균등 분포 따르는 난수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그 아마 문제에서 드린 구조 맞죠? 맞나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 모델 서머리를 쭉 이렇게 본 거예요. 모델 서머리 본 거고요. 어, 지금 모델 서머리에서는 인풋은 보이지 않죠. 인풋은 보이지 않지만 인풋은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요. 배치 사이즈,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 채널 개수 1개.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죠. 어, 이런 인풋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출력이 두 번째 맥스 풀링으로 들어가고요. 출력이 컨볼루션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 계층의 출력 값이 그 다음 계층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리고 어 아웃풋의 모양이 왜 여기가 64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컨볼루션은 컨볼루션은요. 일단 세임 패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요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세임 패딩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 아마 제가 64개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성곱 연산이 64번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64개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64개가. 첫 번째 컨볼루션 유닛에 의해서 필터에 의해서 1개가 쌓이고 두 번째 컨볼루션에 대해서 쌓이고 그래서 여기가 64개. 그러면 파라미터 개수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3200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 사이즈가 얼마였었나요? 필터 사이즈가 7? 맞아요? 그러니까 7.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7 곱하기 7이잖아요.
그리고 3차원인데 채널 개수 한 개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1. 그죠? 이게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 개수. 근데 그 필터마다 한 개씩 바이어스가 있죠. 한 개씩 바이어스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필터 한 개가 가지게 되는 그 전체 가중치의 개수는 요만 7 곱하기 7 곱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7, 7, 49니까 49 더하기 1이니까 50이죠.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몇 개 넣기로 했어요? 64개를 넣기로 한 거 아닌가요? 64 곱하기 50이에요. 64 곱하기 50 하면 3200 아닐까요? 네.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가 왜 3200개냐? 이런 것도 요 필터의 모양과 필터의 모양과 필터의 개수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도 그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풀링은 최대값만 딱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윈도우를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서 최대값만 찾는 거니까 훈련하는 파라미터는 없고요. 없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여기가 아, 출력값. 맥스 풀링에서 출력값이 14가 되는 이유는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죠? 28 곱하기 28이 14 곱하기 14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럼 14 곱하기 14라고 하는 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어, 64까지, 64, 이렇게 해서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자, 컨볼루션을 수행하는데, 그 필터가 몇 개가 있었냐면 128개가 있었어요. 128개. 이해되시죠? 음. 그리고 여기서는 커널 사이즈를 3으로 했었을 겁니다. 3으로.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계산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커널 사이즈가 3으로 했어요. 3 곱하기 3이죠. 맞아요? 정사각형 3 곱하기 3. 자, 근데 얘는 그러니까 합성고 필터가 뎁스 가져야 돼요? 같지 않아야 돼요? 뎁스 가져야 되는데 곱하기 1이 아니잖아요. 곱하기 얼마예요? 위쪽에 입력값 보시면 6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64예요. 합성고, 이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2D로 컨볼루션을 하려면 3 곱하기 3 커널 크기에 뎁스가 64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어스가 한 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필터 한 개의 커널이에요. 필터 한 개의 커널. 이런 커널이 전부 몇 개가 있냐면 128개가 있는 거예요. 128. 아마 요거 계산해 보시면 73,856개가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산기 한번 돌려보세요. 맞, 맞죠? 네, 맞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컨볼루션에서 맥스 풀링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또 컨볼루션을 했죠. 그죠? 근데 요렇게 바로 컨볼루션을 또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죠? 위쪽의 컨볼루션과 아래쪽의 컨볼루션이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파라미터가 훨씬 많죠. 얘는 왜 이렇게 계산이 됐을까요? 커널은 3 곱하기 3이에요. 그죠? 3 곱하기 3인데, 자, 제가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커널이 3 곱하기 3 곱하기 64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의 컨볼루션은 얘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뎁스가 얼마짜리예요? 뎁스가 128짜리예요. 128짜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3 곱하기 3 곱하기 128인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2를 계산을 한 거고, 이런 필터가 또 128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여기서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deps가 64인 게 deps로 들어왔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64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deps가 128인 게 컨볼루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128이었던 거예요. 여기 컨볼루션에서는 deps가 1인 게 들어왔잖아요. deps가 1인 게 들어왔고.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아마 개수가 요만큼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들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전부 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모델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맥스플링은 가중치 없고, 그 다음에 플래튼도 펼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중치 없고요. 댄스 레이어 당연히 가중치 있죠. 드랍아웃은 가중치 없고, 댄스 레이어 가중치 있고, 드랍아웃 가중치 없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중치들을 다 합치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00만 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W들을 100만 개랑 찾아야 되는 거예요. 140만 개. 140만 개.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큰 신경망은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뭐 GPT나 뭐 클로드나 뭐 이런 그 거대 언어 모델 있죠. 수십억 개예요. 모델 파라미터가.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가 수십억 개가 돼요. 100만 개 정도는 작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고, 자, 그 CNN 1번 모델을 컴파일을 했습니다. 옵티마이저를, 그동안은 아담만 써봤는데 나담을 써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스나 매트릭은 똑같겠죠. 예,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애큐러시, 다중 분류니까. 어, 이진 분류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랑 바이너리 애큐러시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애큐러시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희소행렬 스파스라고 앞에 더 붙어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0이 대부분이고 0이 아닌 값은 극히 일부만 존재하는 그런 행렬들을 희소행렬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나 정확도도 전부 다 그 0이 대부분은 0이고 0이 아닌 값들이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스파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그 어디에 저장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변수로 만들었어요. 변수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데이트 타임을 썼어요. 그 이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저장하는 폴더는 연결된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그 랩 ml이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할 거고, 파일 이름은 CNN 1번이니까 best CNN 1번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죠? 음. 그 다음에 서픽스는 이거 접미사라는 뜻이에요. 접미사. 접미사라는 뜻인데 datetime.now라고 하시면 현재 시간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시간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tring fti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시간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이때 아규먼트는 문자열의 포맷을 써주시면 돼요. 문자열의 포맷을 써주시면 되는데 대문자 y는 연도를 4자리, 연도 4자리. 그 다음에 소문자 %m은 월, 소문자 %d는 1. 그래서 연월일이란 뜻이에요. 연월일. 그 다음에 대문자 %h 이건 시간인데 24시간 단위. 24시간 단위로 시간을 쓰자는 얘기고 대문자 %m은 미니트 분이에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문자 %s는 초예요. 초. 그러니까 이 코드를 실행한 시점에
월, 일, 시, 분, 초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거 F스트링 썼어요. F스트링. 디렉토리 이름 뒤에다가 그 다음에 구분자. 디렉토리 이름하고 파일 이름은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자, 그 다음에 베스트 CNN,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를 붙였어요. 언더스코어, 그리고 이 서픽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의 문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자는 점 케라스. 그래서 만들어진 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문자를 찍어보면 여기까지는 폴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이름 들어가 있고요. 파일 이름 뒤에 언더스코어가 붙고 2026년 3월 19일 05시 13분 49초. 근데 05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분명히 오후에 돌렸는데 오후에 돌렸는데 오전 9시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구글 콜앱 쓰고 있죠. 예, 콜앱 클라우드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GTC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걸 거예요. 어, 어디지? 예, 그린시 천문대인가? 예, 뭐 거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음. 우리나라 시간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9를 하시면 우리나라 시간이 될 거예요. 9시간 더 추가하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같은 이름으로 해버리면 파일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해버리면 훈련할 때마다 파일을 덮어써 버리잖아요. 그 전에 만들었던 파일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어떤 타임스탬프, 일종의 타임스탬프 같은 그런 문자를 만들어서 항상 파일 이름 뒤쪽에다 붙여주게 되면 실행할 때마다 파일 이름이 바뀌겠죠. 그럼 그 이력도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건 콜백. 저장하기 위한 콜백. 이 저장하기 위한 콜백에다가 위에서 만든 파일 패스라고 하는 걸 줬고요. 최적의 모델만 저장하겠다. FK의 모든 단계 저장하지 말고 최적의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겠다라고 했고 얼리 스타핑에서 세 번까지는 참으려고 했어요. 세 번까지. 그리고 최적의 웨이트들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콜백트를 넣어서 모델을 훈련을 시켜주시면 돼요. 훈련 셋, 훈련 레이블, 배치 사이즈, 에포크 횟수. 에포크가 몇 번 만에 종료가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검증색 가지고 검증하면서 체크 포인트, 얼리 스탑. 요 얼리 스탑이 알아서 종료를 해줘요. 그래서 요렇게 돌렸는데 1000번의 에포크 저는 9번 만에 끝났어요. 음. 이게 몇 번 만에 끝나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 난수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똑같은 난수 시드 만들었던 거 모델 만들 때였었죠. 뭐 이렇게 어떤 시드 값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할 때 그 몇 번 만에 끝나냐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10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도 같은 것들도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이 리절트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손실함수를 그려주는 코드가 항상 똑같잖아요. 두 번째 CNN 모델에서도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history.epoch, history.history. 여기는 뭐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를 가정한 거냐면, 음, 이 리절트 자체를 여기다 아규먼트로 주는 것을 가정을 한 거예요. 이 함수는. 음, 이 리절트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타입이고, 히스토리 타입 안에는 에포크라고 하는 그
특성도 있고 히스토리 안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변수 이름이. 그래서 얘를 아규먼트로 주는 것으로 제가 가정을 해서 만든 그런 함수고요. 음. 그래서 F크 훈련할 때마다 F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F크 몇 번 만에 끝났느냐 찾아내고 히스토리를 찾아내면 그 히스토리에는 로스라고 하는 키가 있고 벨 로스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는 트레인 훈련셋의 그 손실이고요. 벨 로스는 검증셋의 손실이니까 밸리데이션 로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선그래프로 그렸고요. 선그래프로 그렸고 그 다음에 범내 그리드 X 레이블 Y 레이블 쇼.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리절트 아규먼트 이렇게 줬죠. 리절트 이렇게 주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마 우리가 페이션스를 저는 페이션스를 3으로 줬기 때문에 요 뒤쪽에 있는 세 개가 여기 있는 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뭐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한데 여기가 최소 여기가 손실 최소고요. 뒤쪽에 있는 세 개는 요 세 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큰 값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포크가 멈춰버린 겁니다. 에포크가 멈춰버린 거고 그럼 여기가 최적의 모델이에요. 여기가 최적의 모델. 그래서 최적의 모델로 복원이 된 상태예요. 복원이 된 상태고, evaluate, 훈련 셋, 검증 셋, 이렇게 넣었는데, 훈련 셋에서 92.9%, 어, 대략 93% 반올림에서 그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 91.7%, 대략 한 92% 정도가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것보다 한 1, 2% 정도씩 조금 정확도가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허무하긴 하죠. 예, 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것 같은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뭐 99%뭐 이렇게까지 정확도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그 정확도를 조금씩 높일 수는 있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게요.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하니까. 케라스 데이터셋, 패션 엠니스트가 아니라 그냥 엠니스트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냥 엠니스트 로드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이것도 보시면 훈련셋 6만 개, 테스트셋 10,000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코드. 이렇게 그려주는 거. 요거 많이 보셨죠? 우리 엠리스트 많이 보셨잖아요. 손글씨로 0부터 9까지 숫자들이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50개만 한번 앞에서 50개만 이렇게 그려봤어요. 앞에서 50개만 요게 그리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전에 훈련셋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채널값 1개 흑백 이미지여서 그리고 테스트셋도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4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4차원 배열로. 그리고 255로 나눠가지고 0과 1 스케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석 보시면 설명이 있을 거예요. 샘플 개수, 이미지의 하이트, 위드스, 채널은 1개. 그리고 0과 1 사이로 리스케일링 하겠다. 그래서 얘가 스케일링 바뀐 녀석들이고요. X 트레인 풀, Y 트레인 풀,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랜덤 스테이트 해가지고 여기서도 트레인,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트레인, 밸리데이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도 10%만 썼기 때문에 54,000개, 6,000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줬고요. 모델을 만들기 전에 난수 설정했고요. 여기는 조금 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인풋 모양 왜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인지 아셔야 되고요. 컨볼루션 32개 필터를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64개 필터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맥스플린 여기서는 아규먼트 안 넣었죠. 기본값 2예요. 기본값 2 절반으로 줄여주는
그 다음에 플래튼, 드롭아웃 25%, 댄스 레이어, 드롭아웃 50%,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이 마지막 댄스 레이어가 출력층이에요. 그래서 출력층은 유닛 10개,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외에 컨볼루션이나 그 다음에 댄스 층들은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했고요. 커널 초기화 전략은 커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출력층만 제외하고 출력층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액티베이션 함수와 똑같은 초기화 전략을 사용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든 거를 서머리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 개수 모델 파라미터가 160만 개가 나오네요. 모델 파라미터 여기 밀집층이 밀집층이 좀 커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아마 그 모델 파라미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0만 개 정도의 모델 파라미터를 훈련을 통해서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모델 파라미터를 찾게 되고요. 이건 그래프 시각화한 거고.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 나담, 그 다음에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매트릭, 에큐러시.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디렉토리 이름, 파일 이름, 그리고 현재 시간, 그거를 붙여가지고 케라스 이렇게 파일 이름 만들었고, 모델 체크 포인트는 그 파일 이름으로 가장 최적의 모델만, 얼리 스타핑은 세 번까지는 손실이 세 번까지 커지는 거는 참겠다. 3번까지 커져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리겠다. 그런 의미고, 최적의 베스트 웨이트로, 최적의 그 가중치들로 다시 복원해라. 에포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델 가중치는 최적의 가중치로 복원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훈련 셋, 훈련 레이블, 배치 사이즈, 에포크 횟수, 일단 크게 했고요. 콜백 2개 있고요. 밸리데이션은 X벨, Y벨. 근데 되게 일찍 끝나버렸어요. 음. 저는 한 6번 만에 끝났어요. 음. 그리고 그려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최적의 모델. 여기가 최적의 모델이고, 나머지 세 개는 손실이 커요. 여기 있는 손실보다 나머지 세 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여기서 멈춰버렸는데, 자, 그래서 모델 평가한 거를 보면은요, 이거 훈련셋이죠. 99%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 98.7%, 이것도 반올림하면 거의 99%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패션 아이템은 뭐 티셔츠랑 그다음에 그냥 셔츠랑 뭐 이런 거 조금 애매하고 더 많이 틀리는데 손글씨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파악하기가 좀 더 쉬우니까 어, 조금 그 합성곱이 조금 적어도 99%까지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 신경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있었고. 네. 이렇게 해서 코드는 아마 대략적인 흐름은 여러분들 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유명한 합성곱 신경망의 이름들을 좀 나열을 해드렸어요. 기터브에 있어요. 기터브에 있으니까 뭐 기터브에서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 얀 르쿤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 인공지능 분야의 대가가 있고요. 그 얀 르쿤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만드신 신경망이 르넥. 아마 르가 자기 이름 딴 거 아니, 얀 르쿤이어서 자기 이름 딴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고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구글 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글 넷. 근데 구글에서 L이 대문자로 돼 있죠. 이거 오타가 아니고요. 그 르넷 5라고 하는 그 모델을 구글에서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변형해서 그 만든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구글넷 이렇게 붙였는데 L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뭐 그 이외에도 VGGnet, ResNet, Exception, SENet, SENet 뭐 이런 유명한 컨볼루션 레이어 합성곱 신경망들이 있어요. 얘네들 많이 복잡해요.
음. 그래서 아마 그 GPT나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그 클라이언트들 있죠. 뭐 클로드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물어보세요. 아마 설명들 잘 해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신경망 그 층이 되게 많이 복잡하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는요, 케라스에서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케라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케라스 공식 문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검색해 보시면, 그 유명한 이런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모델 구조가 케라스에서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불러다가 응용을 해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만약에 뭐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미리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차용해서 미리 만들어진 구조들을 차용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훈련시켜 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이름들 몇 가지를 좀 나열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서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요.